우리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무조건적인 항복을 원한다. 지난 6월 1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또 한마디. 마지막 1초 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 이란을 공격할 준비를 완료하고 오직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던 미군. 그리고 지난 21일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며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지 9일 만이자 미군의 개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발언을 한 지 이틀 만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 세계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는데요. 지난 6월 13일 시작된 이스라엘 이란의 무력 충돌, 미국까지 개입하며 사태는 점점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극악으로 치닫고 있던 6월 24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돌연 발표하죠. 그야말로 격변의 중동 상황. 그런데 결국 이번에 휴전했다고 하더라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사실 중동이 위태로웠던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왜 충돌하게 됐는지, 이 갈등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된 건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까지 복잡한 이란 이스라엘 분쟁을 한 번에 핵심만 짚어서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6월 13일 새벽,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밤하늘에 순간 섬광이 번쩍이더니 곧이어 폭발음이 들리고 도시 곳곳에서 연기 기둥이 피어오릅니다. 사이렌 소리와 비명이 덮친 밤,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한 겁니다. 작전명은 일어서는 사자. 백성이 암사자, 숫사자처럼 일어나 움켜진 것을 먹고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결코 눕지 아니하리라. 구약성서의 구절에서 따온 작전명엔 이스라엘 총리의 결연한 의지가 투영됐죠. 이날 이스라엘의 전투기와 공격용 드론 수백 대가 새벽의 어둠을 뚫고 이란의 심장부로 날아들었고, 이란의 주요 핵시설과 군사시설 수십 곳을 타격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은 전례 없던 사상 최대 규모의 공격이었고, 이로 인해 이란의 군 수뇌부와 핵 과학자들도 여럿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습 공격을 당한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즉각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한 보복 타격에 나섰는데요.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섞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고, 이란의 이런 섞어 쏘기 전법에 요격률 99% 철벽 방어를 자랑해온 이스라엘의 방공망 아이언돔이 속속 뚫렸습니다. 이렇게 서로 반격에 반격을 주고받으며 수십여 발의 미사일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하늘을 뒤덮었고, 도시 곳곳은 화염과 파편 그리고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민간인 피해자까지 속출했죠. 심지어 이란이 보복 공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한 의료센터로 미사일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충돌은 이제 군사 분쟁을 넘어 인도주의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던 상황. 이번 무력 충돌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맞붙은 사례 중 가장 길고 강도 높은 충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나라가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충돌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세워진 땅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세 종교 모두에게 성지로 여겨지는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종교, 민족, 역사가 얽혀 있어 복잡하고 예민한 곳이었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를 겪은 뒤 자신들만의 안전한 나라를 원했고, 영국이 통치하던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 국가를 세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나타났죠.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미 이 땅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 때문에 아랍권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빼앗은 걸로 받아들였고,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엔 긴장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지금 격하게 싸우고 있는 이란은 처음부터 반-이스라엘 국가는 아니었어요. 이란은 원래 친미 정권이었고 이스라엘과도 외교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그러던 1979년 이란 내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로 인해 왕정이 무너지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정치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 정부는 기존과 다르게 미국과 이스라엘을 적으로 규정했고요. 그때부터 이란은 이스라엘과 완전한 적대 관계가 되죠. 그 후 1990년대부터 이란과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그림자 전쟁을 벌입니다. 자국 개입 사실을 숨기며 타국을 통해 대리로 싸우는 방식을 흔히 그림자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란은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중동 일대의 무장정파 세력을 키워 이스라엘을 간접 공격합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양국 모두 공식적으로 개입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무력 충돌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죠. 그렇게 오래도록 그림자 전쟁을 벌여오던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이 사이가 안 좋은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왜 하필 지금 이란을 기습 공격한 걸까요? 일단 이스라엘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이란의 핵기술이 곧 핵무기를 가질 정도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이란의 핵 개발을 큰 위협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란의 군사력은 지금도 중동에서 손꼽히는 수준인데 핵까지 손에 넣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군사적 우위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은 공식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동 유일의 핵 보유국으로 그 지위를 유지해 왔는데 이 독점 지위를 놓고 싶지 않은 마음도 크죠. 하지만 그 와중에 이란은 우라늄 농축시설 같은 핵 관련 시설을 꾸준히 운영해 오며 핵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핵 개발을 중단하라고 계속 요구해 왔고 이란에 경제적 제재도 가해 왔죠. 그리고 지난 4월부터 이란과 미국은 이와 관련하여 핵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핵시설 운영을 중단하면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협상이죠. 하지만 이란은 핵 협상이 5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곧 이란이 핵을 가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고 하루빨리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주요 핵시설을 노려 선제 타격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그저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전문가들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공격 타이밍 때문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부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입지는 최근 몇 년간 크게 좁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와중에 사법개혁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던지며 국내 여론은 점점 더 악화됐죠. 극우 정책을 강행하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2023년 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해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사전에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죠.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국민을 지키지 못한 총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고 하마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세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면서 무자비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놓이게 됐죠. 심지어 우방인 미국조차 이스라엘과 거리 두는 태도를 보여 네타냐후 정부는 안팎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가 됐는데요. 만약 이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성공한다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각종 제재를 풀어주게 될 테고 그렇다면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 이스라엘은 더욱 초조한 입장이 된 거죠. 결국 이번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은 국내 정치 위기와 외교적 고립 그리고 이란의 핵 개발이라는 세 가지 위기를 동시에 돌파하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의 이란 공습 후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벼랑 끝에 몰렸던 네타냐후 총리가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타냐후 총리의 위험한 정치적 도박은 지금까지는 이긴 게임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무력 충돌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일단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24일까지의 상황은 이스라엘과 이란은 휴전을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거든요. 미국이 전쟁에 직접 개입한 지 불과 이틀도 안 되어 휴전 합의가 이루어진 셈인데요. 얼마 전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 간주한다며 이란에 추가 확전을 자제하라는 압박을 보냈고요.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던 이란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30%가 지나가는 해상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들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하고 휴전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닌 만큼 끝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전쟁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대로 평화롭게 휴전으로 종료될까요? 아니면 또 새로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그리고 미국의 개입과 휴전 소식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동 정세를 앞으로 더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